여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고요. 애드블루 점검하세요라는 게 뜨죠. 자, 요게 요소수가 새가지고 하얗게 결정체만 남은 거예요. 자, 이거 하나 꺼내 볼게요. 진짜 눈 같죠? 눈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사장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E클래스예요. 지금 신차들은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가거든요. 요소수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요소수 관련 수리가 들어왔길래 영상을 남기려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입고된 차량은 W213 E클래스 220D입니다. 시동이 안 걸려서 저녁에 견인해서 왔어요. 뭐 스타트 모터 하나 나갔겠지 그러면서 이제 차량을 진단을 해보니까 요소수 관련 고장 코드가 뜨면 몇 킬로 뒤에 재시동 불가능 뭐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타고 하시다가 시동을 끄니까 재시동이 안 돼서 견인해서 온 거예요. 한번 보시죠. 키로수가 89,600. 여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고요. 애드블루 점검하세요라는 게 뜨죠. 요소수 쪽, 애드블루 쪽에 문제가 생기면 몇 킬로 뒤에 재시동 불가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그 키로수가 카운트다운 하는데 시동을 안 끄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0킬로가 됐을 때 시동을 끄면 재시동이 불가해요. 그래갖고 견인해서 온 차량이거든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건 그걸 잠시 해제를 했어요. 고장 코드를 확인하고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터가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에 의해 차단됐대요. 시동을 안 건다는 소리예요. 자, SCR 쪽에서 이슈로 시동을 걸지 마라 해서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드블루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시스템 작동 오류 발생, 소모가 너무 높대요. 누출 또는 결함, 소모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수의 소모가 너무 높대요. 자, 일단 고장 코드를 확인했으니까 이쯤 되면은 요소수가 왜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요소수는 디젤차가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NOx라는 게 많이 나와요. 낙스라고 하는데 그 낙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게 벌써 요소수 시스템이 7세대예요. 7세대. 지금 이 차는 6세대거든요. 요소수 분사는 배출가스 200도에서 분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분사를 해야지 요소수가 증발되면서 암모니아로 변하게 돼요. 암모니아와 낙스가 만나게 되면서 환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해하지 않은 가스로 변환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배출가스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시동 제한까지 걸어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차에서 낙스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눈이 왔거든요. 그래서 차에 눈이 쌓여 있어요. 눈. 자, 눈이거든요. 자, 요 눈이 낙스 센서 센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봐보세요. 자, 요게 요소수가 새가지고 하얗게 결정체만 남은 거예요. 자, 이거 하나 꺼내 볼게요. 진짜 눈 같죠? 눈 같아요. 자, 이렇게 요소수는 뜨거운 걸 만나면 물이 증발을 하고 요소만 돼서 요소 결정체만 저렇게 남게 돼요. 자, 이거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뜨거운 물로 청소하면 금방 청소가 되거든요. 이거 뜨거운 물로 청소하고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쌓인 건 요소수 호수에서 터져가지고 계속 새 나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배기가스의 뜨거운 열과 만나서 하얗게 결정체만 모여가지고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부품입니다. 요소수 인젝터. 보통 요소수 인젝터는 일로 주입이 돼서 여기로 분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호수가 2개 들어가 있어요. 이 호수 2개는 왜 있냐면 제가 아까 요소수는 뜨거운 열을 만나면 요소만 남아서 결정체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분사한 요소수가 배기 열에 의해서 여기에서 하얗게 결정체로 인젝터를 막게 돼요. 그래서 여기 냉각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냉각수가 들어가는 타입은 엔진 배기 매니폴드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뜨거운 열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는 이 인젝터는 냉각수가 들어가요. 엔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냉각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소수 떨어진다. 보세요. 물 떨어지는 거 보여? 방금? 지금 요소수 떨어지는 거 보셨죠? 호수에서 새는 거거든요. 이 호수에는 열선이 들어가요. 요소수가 굳으면 안 되니까, 혹은 겨울철에 영하의 날씨에 요소수가 얼면 안 되니까 이 호수에 열선이 들어갑니다. 몇 분 안에 요소수를 녹여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지금 엔진 앞쪽에 요소수 인젝터가 있고 요소수 탱크는 이쪽에 있어요. 주입구 밑에 하단부에. 차의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호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요소수가 부품도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요소수 탱크만 해도 270만 원이고요. 인젝터랑 호수만 해도 100만 원이고요. 27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이면 370만 원. 낙스를 검출하는 센서가 앞뒤로 들어가거든요. 걔가 100에서 120만 원 정도 해요.
그 두 개 들어가면 그것도 240만 원. 부품값만 62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모듈까지 들어가게 되면 뭐 7, 800만 원이 그냥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스 진단도 굉장히 어렵고 그 엔진 자체에서 낙스가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요소수 쪽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뜨는 건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낙스에 대한 걸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 소비자분들이 왜 차에 요소수가 들어가는지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고요. 요소수 쪽으로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확연히 나타나는 고장이라 지금 교체하는 거를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섯수 결빙됐을 땐 도우물을 뿌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도우물을 부으면 얘가 녹아버리거든요. 여섯수가 녹죠. 결빙된 게 여소가 다 녹아버리거든요. 다른 방법보다 그냥 여섯수 결빙에는 도우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수 호스랑 그리고 인젝터를 교환해 주겠습니다. Energy is fire. Conversation is right. If you stay tonight, baby, I might let you say all of me. Want you here, need your mind and your sheets. Completely. 지금 보이는 얘가 여섯수 파이프거든요. 이 안에 열선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걸 잘라서 뭐 연결하거나 붙일 수가 없고요. 무조건 교환을 한다고 하면 세트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락스 센서거든요. 이 센서가 수단에서 앞에서 나오는 락스량이랑 뒤에서 나오는 락스량을 센서로 체크를 해서 얼마나 락스가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다 들어오는 락스 센서거든요. 여섯수 속에서 경고등이 많이 들어오는 센서고요. 교람도 많이 생기는 센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 머들이 여기 있거든요. 얘가 2차고요. 1차는 위에 있거든요. 위에 있을 때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얘가 여섯수 탱크거든요. 이 여섯수 탱크가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얘가 여섯수 펌프. 이 펌프는 안에 필터도 되어 있고 필터, 펌프, 레벨링, 센서 이게 다 한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환을 한다고 하면 세트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교환하려면 여기 있는 이 여섯수 파이프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여섯수 히팅 예열선이고요. 그리고 얘는 여섯수 립불이요. 이 여섯수가 차 있죠. Future like a psychic, baby, you gon' end up right in my bed. Chemistry is science. I could play it cool, but I'd be lying. I'll read you like a psychic. I'ma tell you something you gon' like it. Chemistry is science, better than what you was fantasizing. 전에 밑에서 설명한 게 락센서 2번, 얘가 1번. DPF 전단이니까 터보에서 배기로 나오는 배기가스의 락스량을 체크했을 때 열이 나왔다 하면 여기서 정화가 되고 뒤에서는 하나나 셋이 나와야 정상인 거지. 근데 여기서 열인데 뒤에서도 락스량이 열이다 하면 정화가 안 되는 거니까 환원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거지. DPF 장치의 럭스량을 검출하기 위해서 여기 럭센서 1번이 달려있습니다. 1번, 2번. 인젝터를 빼볼게요.
차량 계기판에 있던 톨투 메시지가 사라졌거든요. 고장 코드가 지금 하나도 없고요. 메시지 상태가 없고요. 그리고 데이트 판독을 할 거거든요. 공급장치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 이게 여소수 압력이거든요. 목표값이 7.5바인데 지금 7.38바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근접하게 목표값이 다 도달해 있고요. DPF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면 여소수를 분사를 할 것 같습니다. 분사까지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콜투 메시지나 고장 코드는 없어요. 보통 요소수 펌프의 압력이 5바에서 7바, 뭐 7.5바 이 정도 되는데 어떤 차들은 5바면 압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경고등을 띄우기도 하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5바가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 벤츠를 보니까 요소수 펌프 압력이 7.5바네요. 압력이 아주 좋은 상태고 지금 주행을 해보니까 요소수 온도들이 온도 센서들도 정상 작동되고 200도 올라가야 이제 요소수가 분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보고서 온도 센서라든가 압력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인지 확인하면서 시운전하고 고장 코드 없고 시동 잘 걸리고 요소수 쪽 문제를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한 바퀴 돌면서 온도 센서라든가 압력이 정상인지 데이터 같은 것들 정상인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대로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때문에 TPMS 센서가 나가가지고 그것도 하나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만 마무리하면 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자꾸 배기가스 쪽에다가 뭔가를 계속 달아놔서 차에는 진짜 이제 힘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똥을 싸야 되는데 똥을 제대로 못 싸게 자꾸 막 필터 집어넣고 막 뭐 달아놓고 SCR 달아놓고 촉매 DOC 달아놓고 DPF 달아놓고 계속 뭔가를 달아놓으니까 똥 싸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막히면서 배기가스 쪽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쨌든 신차로 오면 올수록 배출가스에 뭐가 많이 달아나서 고장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약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는 안 좋았지만 솔직히 해서 옛날 그 불안자 타입 그냥 멍청하게 분사하고 악셀 밟을 때마다 까만 면 쏟던 게 사실은 엔진을 위해서는 사실은 더 좋은 거였어요. 어쨌든 지금 환경법이 매우 강화가 됐고 지구 온난화나 이런 문제들도 많으니까 지켜야죠,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어쨌든 요소수 관련 수리가 잘 됐고요. 경고등 안 들어오고 재시동 불가라는 메시지 없으니까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소수는 물이 67.5고 요소가 32.5죠. 그 불량 요소수를 쓰면 되게 잡기 힘들어져요. 왜냐면 낙스를 제대로 못 줄이는 거예요. 불량 요소수는. 그럼 그 낙스가 못 줄이는 건지 아니면 엔진에서 낙스가 많이 나오는 건지 혹은 낙스 센서가 검출을 잘못하는 건지 인젝터가 분사를 제대로 하는지 압력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서 그 불량 요소수 잘못 걸리면 진짜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 참 요소수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요소수 고장을 고치면서 요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잘 안 늘어요. 아씨 타이어 공기압 없다고 뜨네. 요거까지 마무리 잡아갖고 해드려야지.